안녕하십니까, 박배용입니다. 저는 아침에 정의라는 그 뜻이 뭔가 그걸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그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그 다음에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여기에다 이제 그 플라톤의 철학에서는 그걸 갖다가 지혜, 용기, 절제, 완전한 조화,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제가 이걸 찾았던 것은 아침에 그 조선일보를 보니까 논술 부분에서 그 진술 번복이여 또 법관 기피 신청 이재명 사건 재판 요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화영이죠. 그 이화영 씨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즉 말해서 그 법관, 지금 이제 해당되는 법관에게 재판을 못 받겠다는 얘기죠.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2달 전 민변 변호사가 갑자기 법정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을 때는 똑같은 그 이화영입니다. 이화영 씨가 내 뜻이 아니다 라고 하며 신청을 철회했어요. 그 다음에 재판에 불만이 없다는 뜻이었죠. 그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재판부가 열흘 전 이화영 씨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뿐이다. 그러자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것이다. 명백한 재판 지연 의도다. 변호인은 재판장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유도 신문을 막지 않는 것을 주된 기피 사유로 꼽았다. 그러나 김 전 회장 진술은 일관돼 유도 신문에 따른 변화가 없다. 재판 지연을 이에 억지 이유를 댄 것이다. 이화영 씨가 대북 송금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이후 회개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운동권 출신인 이 전 부지사 아내가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고, 민주당은 검찰청사에서 연좌 시위를 벌이고 사건 수사 검사들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했다.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 측근과 접촉했고 결국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번복했다. 며칠 전엔 민주당이 이 사건 수사를 새로 맡은 검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사법방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네요.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재판 맡고 있는 판사에게나 그 다음에 수사하는 검사에게 아무래도 부담을 주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네요. 통상 법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재판은 중단된다. 최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도 이런 수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하지만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하면 해당 재판부가 신청을 바로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기피 신청이 바로 그 경우에 해당된다. 자,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법관이 그 해당되는 재판관이 판단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재판을 갖다 보고 있느냐, 그 재판을 진행하는 주역은 판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씩은 신문지상에 그 어떤 이제 경찰들이나 검찰들의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도, 자, 저게 저런 과정이 되겠지만은 법정에 가면은 반드시 정확하게 다시 정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항상 재판관들을 믿었습니다. 판사들을. 지금도 믿고 싶고. 근데 일부 요즘 이제 보도에 나오는 것 보면은 일반적인 상식하고 약간 다른 그랬던 그 판단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여기 안에 법정 안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뭐 변호사들이나 그 피고인들이 재판관의 어떤 생각을 갖다가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바람이나 제 시각은 절대 재판관들은 그런 판단이 바뀌지 않을 거고, 본인들이 판단하는 그 다음에 바뀌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여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뭐 변호사들이라든가 또 어떤 그 민주당의 의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판단에 대해서 정확한, 그러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에 대해서 간야하고 있다는 그렇게 모습으로 보이는 건 아무래도 사회 질서가 지켜지는데 굉장한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정도는 재판관들이 충분히 정확하게 보고 또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사필 기정이라고 했죠. 너무 이제 뭐 그 익숙한 단어 그러니까 큰 감흥이 없는 것 같지만은 실은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서 뭐 그 어떤 그 순간에는 또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뭐 그대로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또 불법이 이기는 것 같고 그러겠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정의롭게 회복이 된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선의 피해를 입지 않게 우리 훌륭하신 재판관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을 하죠. 그러면은 재판관들을 믿는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법정에서 어떤 절차대로 진행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본인들이 어떤 그 죄 없음을 갖다가 소명하고 무죄 판결을 빨리 받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맨날 법정에 다니고 또 신경 쓰고 하는 거. 그래서 본인이 무죄다 그러면은 또 우리처럼 서민들, 정말로 힘이 약한 사람들, 뭐 지방에서 토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해가지고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재판의 그 대상자들은 대선 후보에다가 다수당의 야당의 대표에다가 그 다음에 뭐 우리 이하영 씨도 경기도 부지사를 했었죠. 예전에 뭐 국회의원도 한번 했다고 했었나? 하여간 뭐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금력도 있으니까 그 민변 변호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본인들의 그 무죄를 증명하는 데는 조금 더 부정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재판 절차에 의해서 가서 변호 받고 또 본인들의 그 정말로 그 무죄 없음을 진실하게 소명을 하고 해서 재판을 얼른 받아가지고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게, 그리고 좀 그 이번에도 우리 윤 대통령 뭐 어디 사우디에 가가지고 21조 원인가 새로운 뭐 이렇게 그 계약을 하고 그랬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또 전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 좀 경제는 무척 어렵죠. 특히나 서민들은. 물론 이제 지금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뭐 경제적으로는 문제는 없겠지. 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경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자 걱정은 안 하겠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뭐 먹고 살 거 많이 받고 있으니까 전혀 뭐 그런 문제는 없겠지. 그런데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소기업 운영하는 분들이 대출 금리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하고, 뭐 신문지상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경제 문제로 세상을 등지고 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은 국가의 어떤
국기를 흔든다든가 국채나 정치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들을 해가지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든가 여러 사람의 또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이런 짓들을 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떤 나쁜 사람들이죠. 이제는 그런 데 언론이라든가 국가 뭐 정당이라든가 정부에서 힘을 쓰지 말고 그런 모든 힘들을 갖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서민들 위해서 내년에 뭐 총선 때문에 표 얻으려고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걸 갖다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구제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예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지금 그립습니다. 서민들을 이해하고 서민들을 위해서 국민 정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결국은 참 안 좋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도 국가를 위해서 청렴결백하게 그렇게 살아오셨던 위대한 지도자들, 국민들을 위해서 좀 한 사람이라도 조금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걸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